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시와 울산기후 환경네트워크가 함께하는 제8회 청소년 기후변화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MC 조장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우리 청소년들을 만난 지도 올해로 벌써 8번째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저랑 만난 건 올해 첫 번째 시간이라서 조금 더 굉장히 설레고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진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겠지만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고 있는 관계에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오늘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는 정부의 정책이자 울산이 선도하고 있는 탄소 중립 그리고 자원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청소년의 시선에서 보다 쉽고 재밌게 환경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 진행에 앞서서 오늘을 함께 도움 주신 패널 두 분을 인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환경을 누구보다 걱정하고 또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희종 울산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울산연구원의 김희종입니다. 이렇게 8번째 벌써 맞이했다는데요. 너무 청소년 기후변화 토크 콘서트 8번 맞이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쉽게 화상이지만 청소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진심으로 환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울산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 연구위원, 야 정말 길어요, 그렇죠? 네. 본인은 외우세요?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외워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많은 도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바다와 고래를 살리는 착한 사회적 기업 우시산의 변희연 대표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래를 죽이는 플라스틱으로 고래를 살리는 그런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고 있는 사회적 기업 우시산의 대표 변희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네. 네. 굉장히 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딱딱한 분이 아니신 분은 굉장히 좀 딱딱해 긴장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네.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셨는데 네. 업사이클을 뭐 네. 물론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신 모든 우리 청소년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자면요. 그냥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이런 말 요즘 많이 그렇죠. 들을 건데요. 이제 리사이클이라는 말은 그냥 버려진 것들을 어떻게 조금 활용을 해서 하는 걸 이제 리사이클링이라 하고, 네. 업사이클링은 말 그대로 좀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물건들을 디자인이나 아니면 어떤 소재나 가공을 네. 해서 또 다른 새로운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완벽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업사이클링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저희가 기본 정도 지식을 네. 가지고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굉장히 잘생긴 이 두 분 우리 패널 분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우리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나 오늘 저희가 이제 코로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잠시지만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드디어 마스크를 벗으니까 아니 계속 이제 안경에 계속 이제 습기가 차서 네. 우리 또 두 분을 또 보기도 힘들었고 이 화면을 또 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좀 맑은 기분으로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인사부터 오늘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또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가 팍팍 느껴졌는데요. 오늘 환경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두 명의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정말 중요한 분께서 아주 특별한 분께서 아주 특별한 영상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장 송철호입니다. 먼저 제8회 청소년 기후변화 토크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요즘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울산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가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종이컵 대신 텀블러 사용, 물 절약, 쓰레기 분리 배출 같은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탄소 중립 실현에 큰 보탬이 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를 통해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할 울산의 환경 히어로로서 여러분의 역할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환경을 정말 생각해 주시고 많은 또 걱정을 해주고 계시죠. 울산의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께서 특별한 영상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댓글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뭐 텀블러를 사용하고 뭐 정말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환경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작은 실천부터 여러분들 함께 해나가는 멋진 청소년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사실 이제 환경의 중요성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침이 없죠. 이게 왜냐하면은 환경은 우리 생활과 너무나 가깝고 또 이 환경이 파괴됐을 때 우리의 생활의 터전도 없어지고 정말 다양한 이제 불편함들을 겪게 될 건데요.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날씨가 요즘 이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동남아에 온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로 이 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전보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거든요. 자, 걷잡을 수 없는 이 날씨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당황한 적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김희종 연구위원님,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이 대한민국이 동남아 계열의 반열에 들어선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구가 더워지는 원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온실가스 때문이죠. 근데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 것들은 보통 저희들이 생활하는 생활활동 그리고 또 산업활동을 통해서 온실가스들이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화석 연료를 사용해요. 저희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고요. 네네네. 또 그리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대부분 다 에너지원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데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요. 이것이 온실가스의 주범입니다. 지구를 덥게 하는 주범이죠. 근데 기후변화라는 게 사실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괜히 몇십 년 전부터 해오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는 최근에는 기후변화를 넘어서 우리 기후위기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리고 또 기후위기를 넘어서 또 어떤 말을 하나요? 기후재앙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기후변화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것도 최근에 가장 지구 온도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정 정도의 온도를 넘어서면 그 상승 속도를 막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2015년 파리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온도를 2100년까지 온도를 2도씨까지 올리는 걸 막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2015년 파리 협약 이후에 2018년 회의가 한번 열립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후변화 협약 IPCC에서 IPCC 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그때 그 회의가 어디서 열리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바로 우리나라 송도에 인천 송도에서 열립니다. 이유가 있나요? 그때 인천 송도에는 국제 관련된 기구 관련된 GCF라는 국제 관련된 기구들이 있고요. 그쪽에서 회의가 열리는데요. 회의가 열릴 때 그때 나왔던 보고서가 바로 지구 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 세계된 전문가들이 2도씨도 안 되겠다. 그보다 더 낮추지 않으면 우리 지구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다. 정말로 기후 재앙이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각국 정부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인사 말씀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탄소가 배출되는 양과 그리고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무라든지 또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2050년이 되면 대기 중의 농도들이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딱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넷제로 이산화탄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위기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좀 조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재앙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거 정말 위험하다. 실제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실제로 작년도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로 되실 것 같아요? 재산 피해로 보면 뭐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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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억?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000억이요? 3,000억? 많겠죠. 네.
실제로는 1조 2천억 원 이상입니다. 2,500억 원 정도 될 거예요. 재산 피해가.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의 인명 피해만 46명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10년 평균 한 10년 평균으로 봐도 지금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작년 한 해만 46명이니까 앞으로는 그 기후변화로 인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가 더 많이 높아진다고 보니까 지금 기후 재앙이라고 했던 말이 실제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신지 조금은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점점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더 이렇게 네. 무서워진다라는 게 이제 피부로 좀 와닿고 있는데, 네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또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게 퀴즈와 잠시 후에 있을 퀴즈와도 어떤 연결성이 좀 있을지 네. 있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네, 있겠죠. 열심히 네.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그리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이야기는 어떤 회사에서나 뭔가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눴다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이제 생활 습관에서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어떤가요, 대표님? 그동안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을 되게 많이 쉽게 쓰고 쉽게 버렸습니다. 그렇죠. 뭐 인류가 가장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한때는 불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죠.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 때문에 이제 엄청 우리도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고래와 같은 그런 바다 생물들도 네. 우리가 인간이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저희 손에 쥐고 있는 이 볼펜조차도 사실 플라스틱의 재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은 뭐 실제로 요즘 나타나는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기후가 되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 네. 사실 지금 코로나도 환경이나 기후가 망가졌기 때문에 아. 발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지금 아까도 마스크 끼고 되게 답답하고 했었는데 맞아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다닌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 더 이상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거나 이렇게 오염시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요즘 최근 들어서. 근데 이게 네. 저도 지금 사실 이거는 대본에 없는 얘기지만요. 네. 근데 코로나19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세계적인 석학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겨날 앞으로 21세기의 문제들 중에서 감염병을 항상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염병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그거보단 오히려 태풍이라든지 그다음 폭염, 가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생명비 이런 것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염병 문제를 이제 생각보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요. 이게 기온이 상승하면 보통 그 지역에 자라지 않는 그 지역에 활동하지 않는 바이러스나 병균들이 이제 활성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지금 농작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엔 우리 귤이라는 것들은 제주도에서만 자랐지만 이제는 귤도 내륙에서 많이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온도가 1도씩 올라가면 그만큼 저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나 병균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문제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10,000년, 뭐 20,000년 이렇게 거쳐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제 생물들은 적응력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온도가 급변하면서 그 지역에 그 지역에 기존에 없던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게 되면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처럼 감염 확산 속도가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 감염병 문제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일단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주고 계시는데 저는 일상생활에서 좀 바뀐 큰 변화, 아주 작은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사실 혼자 살기 때문에 네. 이 네,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을 많이 사서 먹었던 지금도 사실 먹고 있습니다. 애용하고 있는데 이 병 라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변화, 이런 변화들도 굉장히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각국 정부에서 아까 탄소 중립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없고 특히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를 어떻게든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라벨 페트병처럼 재활용하기 쉬운 제품들을 생산해야 되는 게 기업의 의무고요. 또 국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탄소 중립을
중립을 선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지금 아마 재활용 플라자 그다음에 업사이클링 센터 이런 걸 들여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들이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되도록이면 이제 오래 쓰고 물건을 또 내가 쓰지 못하는 물건들을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업사이클링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런 소비 문화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문화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대표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하고도 어느 정도 맥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업사이클링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잠깐 박의현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앞에 고래가 한 마리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약간 얼굴 옆에 이렇게 대주시겠어요? 네, 본인 얼굴 옆에 좀 카메라 보면서 네, 한번 잡아주세요. 카메라 한번 잡아주세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네. 네, 두 분이 좀 닮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혹시 본인은 캐릭터화 한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 네. 사실 고래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100여 종이 넘는데 이 인형의 돌고래는 상갱이라고 네. 미소고래라고 불리는 고래입니다. 네네. 저랑 이미지가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많이 웃긴 합니다. 아니 그럼 그거는 이제 네. 인형이라는 거는 사실 네. 뭐 안에 솜도 들어가고 네. 겉에 이제 다양한 이제 재질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네. 그것도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네. 굉장히 이제 환경 파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인형은 그냥 인형이 아니고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고래가 플라스틱을 먹고 죽는 사례들이 많이 네, 발견이 맞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고래가 이렇게 죽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래를 죽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형입니다. 아, 여기에는 이제 무려 페트병이 10개가 재활용이 되었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이제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업사이클링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이 되는 건가요? 아까 연구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조금 쉽고 네. 사실은 우리가 깨끗하게 분리수거해서 제대로만 버리면 이게 얼마든지 자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만 보고 봤을 때는 뭔가 이제 페트병도 재활용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일회용 용기도 정말 좀 잘 닦아서 버리면 그것도 활용 또한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인형을 만들 수 있고 뭔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이걸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 하기에는 네.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뭐 좋은 사례라든지 청소년들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게 네. 있지 않을까요? 뭐 사실 자원순환이라는 건 청소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좋은 사례를 하나 발견해 왔는데요. 뭐죠? 자원순환 가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봤죠. 네. 그래서 역시 이게 지금 울산에 한참 핫한 자원순환 가게라는 게 그럼요. 있습니다. 핫플레이스잖아요. 네네. 이 무고동에 자원순환 가게라는 게 위치했는데 사실 이제 울산의 UBC 울산 방송에서 네네. 지금 착해가지고 지구사라는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운영진들이 보통 실력 있는 자원봉사자들로 꾸려져 있어요. 근데 자원순환 가게가 어떤 거냐면요.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플라스틱 페트병이라든지 우유곽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가져가시면 그 가져가신 무게만큼 한 달에 한 번 무게만큼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주부분들도 이제 페트병을 가져가거나 그러거든요.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데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파트에는 이렇게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맞습니다. 매일 네, 맞습니다. 분리 배출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그렇지 않고 그물망에 유일제로 배출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근처에 자원순환 가게가 있다 그러면 항상 언제든지 제가 재활용품을 들고 가서 거기에 배출할 수 있고요. 또 무게만큼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돌려주기 때문에 청소년 여러분들 용돈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좋은 게 아닐까. 좋은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실천할 그러니까요.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이게 라떼는 말입니다. 라떼는 이제 뭐 아버지 안마해드리고 뭐 구두 닦고 이래가지고 용돈을 벌었다면은 이제는 집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네네. 가져감으로 인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그러면요. 그런 세상이 되었군요. 이제는 폐기물도 네. 폐기물이 아니라 폐자원입니다. 폐자원. 네, 자원이라고 해서 이제는 폐기물도 굉장히
저희들이 단순하게 버려지는 것이라고 보질 않고 다시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것, 다시 돌려 쓰는 것. 그래서 자원순환이라는 말이 중요해지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저도 이렇게 하나 더 배워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변희연 대표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실 차례인데, 네. 혹시 이제 앞으로 이제 업사이클 이렇게 뭐 고래 인형도 만드셨고 네.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어떤 지금 계획 중에 어떤 계획 있나요? 특별한 계획?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네.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울산에서 페트병을 캠페인을 통해서 모은 페트병이 있습니다. 네. 한 6톤 정도를 모아가지고 6톤이요? 네, 그거를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과 같이 이제 모아서 그거를 뭔가 소재화를 했습니다. 그 소재를 만드는 공장도 울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모은 페트로 네. 울산에서 만든 그런 원단이 지금 나왔는데 그걸로 이제 시민들이 입는 티셔츠나 아니면 우리 울산에 공장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장 근로자들이 입는 근무복 또는 우리 학생들이 입는 그 교복을 만들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야, 정말요? 아니 정말 진짜로? 네, 정말 진짜로. 와, 곧 그러면 실현이 이제 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입고 있는 교복까지도 네, 그렇게 이제 뭔가 재활용이 되고 재사용이 되는 그런 네. 자원들을 이용해서 네, 와,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이게 제가 네, 네, 잠깐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릴까요? 네. 이 투명 페트병은 사실 네. 유색 페트병하고 다르게 이 상품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네. 원료도 비싸고. 그래서 네네. 투명 페트병을 깨끗하게 모으면 이걸로 가장 많이들 이제 만드시는 게 장섬유, 긴 섬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을 만들어요. 네. 제가 실제로 공장에도 한번 구미에 있는 공장에도 갔다 왔는데 네. 울산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울산 업체랑 이렇게 이렇게 저기 울산에서 지금 버려지는 페트병을 모아서 장섬유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고, 근데 이게 저도 공장 가서 이제 공장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투명 페트병 안에 우리가 유색 페트병이나 아니면 이물질이 들어간 페트병이 들어가게 되면 네네. 이 긴 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장섬유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실이 뭐 몇십 킬로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 기계로 감기는데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게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구미에 있는 공장이었는데 울산에도 이런 것들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좋은 사례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그 좋은 사례를 좀 확대했으면, 지금 청소년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깨끗한 투명 페트병이 지금 대표님께 가고 또 대표님이 지금 만들어 놓으신 그 자원순환 생태계 안에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좀 받았습니다. 야,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오늘 두 분이 때마침 네.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업사이클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네. 희망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닌가요? 업사이클 만든 거를 입고 오고 싶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중요한 자리라고 해서 오늘은 그냥 아, 오늘은 네. 보통 때는 입고 다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만나봤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도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뭐 안녕하세요, 뭐 페트병의 변신 놀랍네요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채팅을 참여하시면서도 여러분들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오늘 토크 콘서트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시간, 실시간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에 지금 여러분들 설명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대로만 해서 정답을 맞춰주시면은 여러분들 온라인 쿠폰을 마구마구 그냥 선물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적기 전에요. 먼저 핸드폰 끝자리 4자리를 먼저 적어주시면요. 참여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9월 6일 월요일이죠. 오전 10시. 지금 자막에 표시되고 있는 www.us21.or.kr 울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첨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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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께서 아주 큰 도움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파이팅을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OX 퀴즈고요. 제가 긴장이 되는 건 왜 그렇죠? 긴장이 되시죠? 네. 자, OX 퀴즈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휴대폰을 준비해 주시고 바로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김칫물이 든 스티로폼은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OX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종량제 봉투에 이 김칫물이 든 스티로폼을 버려야 되는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한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그만. 자, 정답은 바로 O입니다. 자, 정답은 O인데요. 이걸 우리 의원님께서 왜 정답이 O가 되는지 의원은 아니고요. 네.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네. 원래 이게 농산물이나 수산물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류로 속해요.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데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잘게 부수어 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는 게 맞기 때문에 정답은 O. 맞나요? 그러면은 네. 김칫물이 들어 있는 거는 그렇게 버린다고 치고 네. 조금 배어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네. 컵라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컵라면. 컵라면 같이 배어 있는 정도는 사실 깨끗이 화장지에 한번 닦고 네. 그 정도는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헷갈리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좀 세척을 한 후에 네. 어쩜 판단이 좀 있어야겠는데요. 구체적인 네. 기준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물질이 뚝뚝 흘러내리는 정도는 네. 안 되고요. 안 되고. 한번 세척을 하고 화장지로 깨끗이 이제 한번 세척을 한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정답을 많은 분들이 맞춰주고 계시네요. 그 와중에 틀린 분도 계세요. 네. 네, X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몇몇 분들이 김봉규님께서 X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름을 네, 실명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닉네임이 아니고 실명으로 올라와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릴게요. 우유팩, 종이컵은 일반 종이와 다르게 배출을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유팩, 종이컵은 일반 종이와 다르게 배출을 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자, 5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O입니다. 다르게 배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답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우리 변의현 대표님께서 왜 다르게 배출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배출을 해야 되는지. 사실 우유팩이랑 종이팩은 네. 내부에 코팅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수 종이로 분류가 돼요. 특수 종이. 네. 그래서 우유팩이나 종이팩은 이제 따로 좀 분류를 해가지고 이물질 없이 이제 따로 일반 종이와 따로 분류해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분리를 해야 돼? 혹시 그럼 그 코팅을 좀 벗겨내면 안 되나요,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네.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다가 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네. 그래서 페트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말로 잘 분리 배출을 해요. 근데 중간에 좀 더러운 게 이물질 묻어 있는 게 있거나 유색 페트가 섞여 있는 것들이 중간에 있으면 네. 이 전체를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 재활용될 수 있는 종이만 따로 모여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우유팩이나 종이컵 이런 거 넣으면 아무래도 활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분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종이는 네. 그렇죠. 일반 종이는 저희가 보면 잘 찢어져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찢어 보고요. 네. 잘 찢어지면 그거는 일반 종이로 분류하시면 되고요. 네. 찢어지지 않고 뭐가 탁탁 걸려요. 그리고 살짝 찢어봤더니 투명한 필름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네. 이러면 특수 코팅된 재질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보통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다만 그 중에 재활용하는 그래서 일반 종이랑 네.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공정이 다릅니다. 화학약품이 달라요. 원래 종이는 뭘로 만드는지 아시잖아요? 종이는 이제 나무로. 나무로 만들고 네. 나무는 원래 나무 안에 있는 건 저희가 펄프라고 하는 걸로 펄프, 만드는데 펄프. 네. 그 펄프를 추출하는 과정이 종이가 특수 코팅이 돼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그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해서 배출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렇기 근데 저 때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우유급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우유급식을 해서 제 기억으로는 이 우유팩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거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특수 종이로 몰리는 그런 것들을 또 따로 모으면 네. 그거를 또 활용하는 데가 네, 있습니다. 맞아요. 예. 단지 이제 일반 종이와 섞여서 나가면 안 된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폐지 모으는 데는 네. 안 두시는 게 좋고 우유팩은 따로 그리고 종이컵도 따로 모아서 가는 게 좋습니다. 따로. 종이컵 하나만 분리 배출 되겠지 하는 것보다는요 종이컵을 여러 개 모아서 한꺼번에 배출하는 게
배출 이제 재활용되기 가장 편리합니다. 참 이게 알쏭달쏭하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활에서 또 쉽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네, 네,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약품을 처분을 하는 어떤 버리는 방법. 이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어렵죠. 네, 어려운데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시고 또 틀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채팅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OX 퀴즈 정답도 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네, 알려드리자면은 여러분들 뒷자리죠. 여러분들 번호 정답을 보내시기 앞서서 여러분들 끝번호 네 자리를 써서 함께 보내주시면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이 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바로 X입니다. 네. 자, 이거 그럼 어디다가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우리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이제 저희가 아프면 어딜 가죠? 아프면 이제 병원 가야 되죠. 그렇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고 무엇 처방받죠? 이제 약을 이제 다 먹게 그렇죠. 되는 약을 거죠. 처방받죠. 그러면 약국에 가서 저희는 그 처방서를 내고 약을 받죠. 네. 그러면 먹다 남은 약은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냉장고로 넣습니다. 그럼 나중에 약품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정말요? 너무 오래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안 되고요. 아. 되도록이면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들은 약국으로 가져가시면 약국에 의약품을 버리는 함이 따로 있고요. 만약에 없거나 잘 발견하지 못하시게 되면 약사분께 요청해서 저 먹다 남은 약이 있는데 버리고 싶다라고 하면 처분해 주실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버려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 의약품 폐기물들은 지정 폐기물이라고 네. 우리 인체의 유해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서 폐기물을 구분하는데요. 특히 의료 폐기물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정 폐기물로 따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약국에서 꼭 버려주셔야 됩니다. 혹시 저희가 종량제 봉투에도 버려도 그렇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가 싶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는 혹시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지만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전 진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알고 네, 계시면 네, 한번 저는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와 아닌 것을 구분하는 방법 네.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또 재활용 어떻게 되시는지 이야기해 주신다.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 얘기해 얘기해 주세요. 주셔야죠. 괜찮아요. 아니요, 얘기해 미루지 마시고 본인의 업무를 아니, 하세요. 괜찮아요. 네. 얘기해 아니, 주세요. 괜찮습니다. 아유, 진짜 괜찮아요. 얘기해 주시죠. 네. 아니, 그 음식물 쓰레기는 크게 아시는 게 어떤 건지 울산에서 재활용되는 것들은 울산은 다른 시와 다르게 좀 독특하게 재활용되고 있어요. 그게 이게 혐기성 소화라고 하는데 이걸 음식물을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이걸 발효라고 하면 이야기하기 쉬울 거예요. 발효를 시키면 그 안에서 가스가 나오는데요. 이 가스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어요. 메탄가스라고 하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가스가 나와서 그것을 회수해서 저희들은 쓰고 있고요. 대부분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퇴비로 만들어요. 퇴비로 만들거나 아니면 동물 가축 사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약품을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게 되면 가축 사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지 마시고요. 꼭 약국에 가셔서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MK님께서도 따로 버리는 통이 있다고 뭐 약국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주면은 또 안 된다. 하면 된다고 이렇게 또 네. 보내주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똑똑하시네요. 여러분들 집에 약이 굉장히 많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정체 모를 봉투들에 이제 약들이 많다 하시면은 과감하게 버리시지 마시고 네, 냉장고에 약국으로 오래 보관하지 마세요. 네, 약국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냉장고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난 선풍기에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버려야겠죠. 네, 붙인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장난 선풍기, 요즘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한 여름을 또 굉장히 시원하게 만들어줬던 이 선풍기가 이제 제 기능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버릴 때 폐기물 스티커를 붙인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붙여야 되지 않나? 안 붙여도 되나? 같기도 알쏭달쏭하네요. 하고. 자, 고장난 선풍기. 뭐 올 여름 많이 더웠죠. 어떻게 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올 여름 특히나 바빴어요. 아, 막, 바빠서. 바빠서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네. 사실 더위, 추위 이런 걸 못 느낄 정도로 막 다녀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 이열치열이네요. 열정으로 네, 여름을 하신 거예요. 아니 보통 이제 열심히 일했으면 더웠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네. 정답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그만.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아, 정답 X예요. 좀, 폐기물이 아니에요? 안 붙여도 됩니까? 사실 여기서 좀 오답이 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 선풍기나 다리미 또 전기밥솥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무료로 수거에 간다고 합니다. 무료로요? 네. 그래서 이제 폐기물 딱지를 붙이지 않아도 네. 이게 잘 배출을 하면 지자체에서 이제 무료로 가져간다고 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수거를 해가는 거네요. 네. 이유가 있나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거는 이 부분은 유리 위원님한테 물어보시는 아, 게 그럴까요? 어디다 쓰나요, 선풍기를? 폐가전을 어디다 쓸까요? 폐가전은 저는 보통 요즘 폐가전까지는 아니고 약간 괜찮은 거 같으면 이제 당근에다가 아, 당근마켓. 예, 당근에다가 올리거든요. 이렇게 거론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뭐 당근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우리나라 핫한 당근. 네, 당근. 근데 폐가전은 예전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도 뭐 드릴 말씀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 폐가전 제품은 주로 그 안에는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또 플라스틱도 있지만 플라스틱 안에는 또 유가금속이라고 하는 희귀성 금속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들을 다 회수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보내집니다. 보내지고 예전 같으면 근데 이것들이 조금은 사용할 수 있거나 가전 중에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예전에 우리나라는 지금도 많은 가전들이 그랬지만 수거해서 이것들을요 잘 살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곳으로 갔어요. 그곳 뭐냐면 이것들을 그 안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사람의 손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니까 인건비가 적은 그런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가전 폐기물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쪽으로 가전 폐기물들을 팔고 보내다 보니까 가전 폐기물로 너무 많은 이제 환경 오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간 폐기물을 이동하지 말자라고 해서 바젤 협약이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전 제품은 아무데나 무단으로 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전 제품을 뭐 싸게 받아준다라고 하는 데가 혹시 있다면 그쪽에도 버리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지자체에 전화번호가 다 있을 겁니다. 무상으로 수거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전화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무상으로 좋아요. 수거해 그러면은 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풍기, 다리미, 뭐 전기밥솥 다 좋은데 네. 지금 이제 예서정님께서 네. TV도 지자체에서 수거를 해가나요라고 했는데 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요 소형 가전만 그렇습니다. 그럼 소형 TV는 안 되나요? 네 소형을 어디까지? 어디까지가 소형인 거죠, 대체? 네 그거 또 애매하네요. 음. 근데 지금 환경부에서 아마 소형 가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네. 카탈로그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아. 카탈로그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선풍기까지가 제가 볼 때 마지노선일 것 같고요. 네. 그 이상 크기가 된다 그러면 그리고 가전 제품도 테레비처럼 그러니까 복합 재질로 만들어져 있거나 좀 크기가 크고 운반하기가 좀 번거로운 것들은 대부분 아닐 네, 그렇군요. 일단은 예서정님께서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폐가전을 돈을 주고 사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TV 같은 경우는 안에 반도체도 들어 있고 이제 네. 다양한 이제 제품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인치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한 만 몇천 원에 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주고 버리지 마시고 이제 검색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 쓴 플라스틱 칫솔은 재활용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씩 만나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만나는 이 칫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러분들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양치질 몇 번 하세요? 저는 식사하고 하니까 한 3번 정도 하는 것 3번 같습니다. 정도. 네. 저는 가끔씩 이렇게 건너뛸 때도 있어서 한 2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몇 번 정도? 네, 저도 3번 정도 3번 정도 네. 하시고 저만 더럽네요. 네, 3번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3번 이상. 네. 그래요.
네, 계속해서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뭐 OX, OX, 뭐 XX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정답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X입니다. X. 아니 플라스틱은 칫솔 이거 재활용 안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칫솔 재활용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될 것 같은데 플라스틱 아닙니까 이거? 플라스틱 맞습니다. 플라스틱 맞는데 이게 재활용이 참 그래요. 이게 재활용하는 공장에서도 같은 재질의 플라스틱이 모여 있으면 재활용이 되는데요. 네. 그 안에 여러 가지의 플라스틱이 섞여 있으면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재활용 공정에는 네. 페트병이라는 PET라는 재질만 똑같이 들어가면 재활용을 할 수 있고요. 네네. 또 PS라는 재질만 들어가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폴리스틸렌, 폴리에틸렌 이렇게. 근데 칫솔을 자세히 보시면 몸통 부분하고 브러쉬 부분하고 재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복합 플라스틱 재질에 있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재활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치과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한 2달에서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칫솔을 교체를 해줘야 잇몸 건강에 좋다고 네. 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버려지는 거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대나무 칫솔 같은 것들을 네네네. 대안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나무 칫솔에 비해서는 플라스틱을 플라스틱을 원료 석유에서 플라스틱 재질을 뽑아내고 또 이것을 성형해서 칫솔을 만들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데 많은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탄소 배출이 적은 그리고 환경적으로 분해가 쉬운 그런 대나무 칫솔을 대안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대나무 칫솔을 이용하고 있고요. 네. 되도록이면 오래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치질 하루에 3번 하면 안 되겠죠. 네. 농담이고, 네.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제 소위 많이 벌어지고 하면은 이제 소금물에다가 살짝 담궈 놓으면은 또 모가 한 몇 번 더 쓸 수 있을 만큼 이제 재생이 되기도 네.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잇몸 건강도 중요합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많이들 어쨌든 사용하고 계시는 칫솔에 대해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OX 퀴즈는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을 아직 못 맞추신 분들 혹은 나는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 잠시 후에도 다른 퀴즈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저도 이렇게 하나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8회 제8회 청소년 기후변화 토크 콘서트를 맞아서 울산의 청소년을 대표해서 매곡고등학교와 달천고등학교 친구들이 직접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참여들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영상을 잘 지켜보시면 두 번째 퀴즈를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맞추실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쓰레기를 에너지를 폐기물을 자원으로 만드는 한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곳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와, 뒤에 조심하시고. 네, 완전 쓰레기 더미 산, 그냥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밖에서부터 어떤 엄청난 쓰레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많은 산들을 보면서 왔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요. 네, 저희는 재활용 업체고요. 울산 단독주택 상가 네. 이런 데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들어오면 분리 선별하는 선별장이에요. 어떻게 선별이 되고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네.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체험하실 네. 수 있죠. 지금 여사님들이 열심히 선별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저도 지금 바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네. 네. 바로 가면 되나요? 이렇게 이 복장으로? 아니. 네. 안전모랑 네. 착용하시고 가셔야죠. 네. 안전모랑 뭐 작업복 작업복 같은 게 네, 있군요. 네. 그럼 그거를 제가 입고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죠. 네. 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작업하러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 그러면 뭐가 남은 거예요? 아, 특별한 친구들이 있다고?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반가워요. 오, 이거 교복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학생들인데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매곡고등학교에서 왔고요. 매곡고등학교 환경동아리 미드 그린입니다. 아, 환경 동아리 같은 게 있어요? 네. 나 땐 이런 거 없었는데. 환경 동아리 어떤 활동들을 하는 곳인지. 저희는 그 리사이클링 활동도 하고요. 그 동네 환경 정화 활동도 하고 있어요. 이야, 벌써부터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오늘 지금 이렇게 입구부터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을 봤잖아요. 어때요? 이런 데 와본 적 있어요? 아예 없죠. 처음 와본 거예요? 네.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쓰레기들을 보니까. 쓰레기 정말 산처럼 쌓여 있고 네. 또 그만큼 냄새도 많이 난다. 아, 냄새도 많이 나고. 여기 있는 쓰레기 중에 분명히 요만큼은 우리 친구가 쓴 쓰레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좀 반성하게 되고 좀 이제 덜 쓰자, 덜 배출하자 그런 마음이 드네요. 벌써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것 같은데, 제가 이곳을 설명해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전문가분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줄 거예요. 부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이 중간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곳을 견학을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여기 어떤 곳인지 잘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현장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전교육 같은 것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면 좀 시원한 실내로 들어갈까요? 아, 네네. 네, 들어가시죠. 예, 들어갈까요? 아, 들어가요. 우리 생활에서 쓰레기로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자원으로 지구 살리는 게 어떻게 뭐 과학적이고 뭐 엄청난 이런 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 내 생활 주변에서 지구 살리는 것은 손쉽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러한 게 바로 지구를 살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고래로 된다면, 고래화 된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현장에서 바로 느껴보시죠. 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는 쓰레기가 어떻게 버려지고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왔다면, 이곳에서는 쓰레기를 통해서 특별한 기념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신나죠? 예. 기분 좋죠? 예. 출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곳에 오면은 플라스틱으로 네. 기념품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왔는데, 이거 그냥 기념품 가게잖아요, 여기는. 아, 그렇죠. 네. 근데 언뜻 보면은 진짜 기념품 가게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네. 이곳에는 아주 특별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예요? 그게 뭐냐면 네. 저희가 울산항에서 수거한 페트를 업사이클링을 해서 만든 에코백과 의류 인형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건 네. 바로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 기념품인 고래 고래. 인형입니다. 이게 근데 그냥 시중에 판매하는, 네. 안에 솜도 들어있고, 네. 이거 굉장히 이거 환경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환경적으로나 어째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데요. 네. 저희는 이 솜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가공을 해서 만든 솜을 이 안에 채워넣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고래 인형을 네, 여기에 오면은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체험도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네. 체험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네. 이렇게 솜을 네, 우리 앞바다에서 나온 것들로
플라스틱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한 해 동안 나오는 양이 이제 톤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울산항에서 모아지는 페트와 또 지역에서 모아주는 페트가 한 50톤이 모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50톤이면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네, 엄청 많은 거죠. 와, 그럼 이걸 어떤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솜이? 일단 저희가 이제 울산항에서 수거해온 페트를 네. 이제 깨끗하게 분리 배출한 다음에 수거를 해서 가공 과정을 거치는데 네. 세척을 하고 잘게 부수는 파쇄 과정을 거쳐서 압축을 하면은 이런 솜과 실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솜을 통해서 재미난 체험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안 나오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알려주는 방법은 이제 주로 페트병, 일회용 컵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텀블러를 많이 쓰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텀블러를 많이 쓰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2번 쓸 거를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 할게요. 플라스틱이 업사이클링이 돼서 이런 인형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는데 이 촉감이 만져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생각도 못할 만큼 되게 부드럽고 그래가지고 신기한 것 같아요. 하마터면 우리 고래 배에 들어갈 뻔한 플라스틱들을 인형 배에 솜으로 바꿔서 넣는 아주 재미난 체험을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 종일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제가 방법을 잘 알고 무조건 실천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분홍색 이쁜 해마 인형까지 만들었는데 혹시 이거 누구한테 줄 거예요? 제가 가지겠습니다. 분홍색. 남자는 역시 분홍색이죠. 네, 그리고 우리 친구요. 네, 오늘 에코백까지 만들면서 오늘 하루 종일 함께 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플라스틱으로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고 쓰레기가 저번에 아까 쓰레기장에 갔을 때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걸 보고 쓰레기를 좀 줄여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뜻깊은 마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어요? 평소에 실천을 잘 안 하는 친구인가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두 친구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함께 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오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우리 함께해요! 매곡고등학교, 달천고등학교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다양한 체험들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영상? 저는 사실 집에 저도 초등학교 3학년하고 6학년 여자아이가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지금 매곡초등학교 그리고 달천고등학교죠. 매곡고등학교 죄송합니다. 네네. 매곡고등학교, 달천고등학교 네. 언니 오빠들처럼 멋진 청소년으로 컸으면 좋겠고요. 근데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고등학생분이 멘트를 했는데 분리수거라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집안에서 이제 재활용품을 배출해내는 거는 분리수거가 아니고 분리배출이라고 하는 게 배출. 맞습니다. 수거는 우리 수거해서 가는 게 수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쓰레기장이라고 하셨는데 그곳은 쓰레기장이 아니고요. 그거는 재활용품을 회수 선별하는 회수 선별 시설이라고 해요. 실제로 쓰레기장은 지금 이제 매립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소각 시설, 쓰레기를 태우는 곳은 또 따로 저희들이 성함 소각 시설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조금 있으니까 한번 제가 이거는 그냥 전공이 이거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정말로 근데 저도 이제 이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제가 항상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재활용이라는 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재활용과 재사용은 정말 다른 거더라고요. 다르죠. 네, 그런 정말 작은 단어 하나하나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이 빨리 잡혀야 우리 네, 학생들에게도 조금 더 알려줄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알려줄 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혹시 저희가 실수하는 말이 있다면
언제든지 중간중간 한번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비디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그러거든요. 경험은 지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매곡 고등학교, 달천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께서 더욱더 지혜로워진 이제 학생 여러분이 되신 시간이 게 아닌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 하셨죠? 우리 학생들이 네. 그 선별장에서 직접 이제 또 수고도 그 선별도 해보고 네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솜으로 고래를 이제 만들어 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이 이 환경에 대해서 많은 배우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고래죠? 앞에 있는 고래가. 네, 네. 종류가 조금 틀리긴 한데 아까 만들었던 고래는 귀신고래라고 예전에 울산 앞바다가 네, 맞습니다. 귀신고래가 이제 새끼를 낳고 돌아가던 곳입니다. 귀신고래를 모티브로 한 거고 얘는 이제 토종돌고래 상갱이를 모티브로 한 겁니다. 그렇군요. 아, 저도 일단은 뭐 현장에 나가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 선별하는 그 수거장 있잖아요. 선별장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모든 분들이 한 번 정도는 가서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 재활용품들 뭐 정말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어마어마한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은 어떤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반성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자, 영상을 아마 여러분들 잘 보셨을 것 같아서 바로 다음 퀴즈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잘 보셨다면은 퀴즈를 맞추시기가 조금 더 용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역시 똑같습니다. 네, 이번에 영상 속에 나왔던 내용을 포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접속한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아래로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대로만 하셔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일 시간 없습니다.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 끝자리를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번호와 그리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고요. 오는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www.us21.or.kr 울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첨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퀴즈, 첫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자, 보기 있습니다. 1번 다운사이클링, 2번 업사이클링, 3번 뉴사이클링, 4번 리사이클링.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거의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 방송을 잘 들으신 분은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답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죠? 네, 번호를 써주셔도 좋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우리 위원님께서 알려주시죠. 몇 번이죠?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번입니다. 2번 업사이클링. 네, 이게 지금 화면에서 아마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네. 사실 이거 조금은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긴 바로 한데요. 잡아주시죠. 이게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리사이클은 영어로는 되돌려서 다시 되돌리다. 쓴다는 말이거든요. 네네. 다시 사이클 한다는 건데 그건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리사이클에는 물질을 재활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페트병을 모아서 네. 그 페트병의 재료는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렇죠. 그 플라스틱을 다시 활용을 해서 섬유를 만들고 그걸로 해서 인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사실은 업사이클링이 아니라 리사이클링이 맞습니다. 리사이클링이 맞고요. 그리고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쓰고 있어요. 용어를 재활용? 쓰고 재활용. 그래서 재활용한다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브랜드 회사들이 있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양말, 그러니까 이런 의류를 버리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섬유를 뽑아냅니다. 그냥 그대로 네. 원래 있는 그대로 그걸 뽑아서 더 예쁜 양말을 만들어요. 그리고 병뚜껑 있죠, 병뚜껑. 네. 병뚜껑을 모아서 핸드백을 만들고요. 그리고 소방관들이 쓰고 있는 그 방호복 네. 이런 것들을 잘라서 예쁜 가방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재질은 그대로 있지만 그 재질을 가지고 더 나은 상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더 괜찮은 상품들을 만들고 그거를 더 비싼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예쁘게 상품을 팔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재화의 가치를 높이는 것들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업사이클링. 네. 야, 이런 그러면은 그럼 방금 말씀하신 뭐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뭐 그런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네. 재활용, 뭐 재사용 뭐 이런 단어들을 표현들을 어디 정리해 놓은 곳이 있나요? 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디 딱 정리를 해서 한눈에 보기 편하게 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네. 그렇죠. 재사용, 재활용도 다르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알쏭달쏭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위원님들께서 대표님들께서 네. 해주셔야 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네, 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래 인형의 뱃속을 채우는 솜의 원료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지금 대표님 앞에 있는 이 인형 안에 들어있는 뱃속에 들어있는 원료는 무엇일까요? 1번 플라스틱, 2번 종이, 3번 스티로폼, 4번 유리 되겠습니다. 아, 고래 안에는 이 제품들이 다 안 들어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네, 실제 고래 안에는 정말 플라스틱, 종이, 스티로폼, 유리가 하나라도 들어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또 생각인데 과연 어떤 것들로 이 솜의 원료로 만들어졌는지 혹시 배를 갈라볼 수 있나요? 아, 이건 아쉽게 제가 칼을 안 들고 와가지고. 아, 배를 갈라볼 수는 없고요. 네, 아쉽네요. 지퍼가 안에- 달려있지 않나요? 그럼 지퍼가 안 달려 있나요? 네, 이거는 이제 완성품. 아, 완전 이렇게 네. 재봉을 해서 네. 그렇군요. 일단은 제가 한번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네, 말랑말랑하고 정말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인형 네. 가치의 그런 어떤 퀄리티고 보면 가격도 적혀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비쌉니다. 네, 여러분들. 네, 하지만 이제 좋은 일에 또 활용이 된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정답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입니다. 1번 네. 플라스틱이었습니다. 뭐 대부분 맞춰주셨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 앞서서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사실 저희가 이제 울산항을 드나드는 선박에서 최초로 페트를 모았습니다. 선박에서? 네, 모으다가 이제 이렇게 모으는 활동이 알려지면서 지역에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장생포에 고래 모양의 페트병 분리 수거기를 가져다 놨습니다. 네. 고래 모양의. 네. 아까 그 가게에서는 직접 가져다 주면 돈으로 환산해준다고 하는데 네. 저희는 포인트를 올려드려요. 아, 포인트로. 네, 그래서 포인트가 정리지. 모이면 그걸로 이런 다른 업사이클링 제품을 교환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모은 페트병으로 네. 솜을 만들어서 고래 인형을 만들고 있고 고래가 사실 울산을 대표하는 기념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울산을 좀 많이 알리고 있고 사실은 또 요즘은 우리가 덮는 이불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불까지. 네네. 우리가 깨끗하게 분리수거한 페트병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따뜻함이 된다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또 이불도 만들고 수익금의 일부는 독거노인이나 또 아이들에게 기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네. 그렇게 이제 재사용이 되고 재활용이 돼서 만들어지는 네. 어떤 제품들이 네네. 혹시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사실 금액도 적혀 있었는데 네. 일반 인형의 가격과 거의 이제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네. 퀄리티가 떨어진다면 네. 사실 이게 사람들이 물론 좋은 뜻에서 이제 구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좀 꺼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완성도? 사실 이제 재료는 같습니다. 네. 네. 페트병을 만드는 그 재료로 페트병을 만들고 그걸로 솜을 만들어요. 재료가 같기 때문에 뭔가 질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공정 과정에 이제 비용이 발생하기 네. 때문에 약간의 비용이 비싼 거일 수는 있는데 그리고 그런 우려보다는 뭔가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몸에 해롭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몸에 안전성이 있다는 그런 검사를 다 받고 네네. 또 형광 물질이 있다 없다 이런 검사도 받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제 사용하기 그러면 캐시마크라는 그런 인증을 받아요. 네네. 그런 인정을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안심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냄새도 전혀 나지 않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쓰레기이기 때문에 쓰레기 냄새가 나지 않고 그런 거 없어요. 바다에서 주워왔기 때문에 바다 냄새가 나지 않고 아유, 절대 그 요즘 전혀 그러지 않다라는 거. 예뻐요. 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비밀 게스트가 아주 또 특별한 문제 하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특별 게스트가 준비한 세 번째 문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청소년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 인사말에 여러 번 등장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넷제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제로 웨이스트, 2번 탄소 중립, 3번 순환 경제. 선택해 주세요. 자, 특별한 게스트는 바로 우리 시장님이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열일해 주시네요. 그렇죠? 네. 문제를 일단 알려주셨는데 1번 제로 웨이스트, 2번 탄소 중립, 3번 순환 경제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계속해서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를 계속 나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신 분들은 너무나 쉽게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마감을 조금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충분한 시간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바로 2번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 뭐 이야기 너무 많이 나눴죠. 그렇죠. 네,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탄소 중립, 정확한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인지. 탄소 중립 아까 사전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보다요. 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 세 개의 질문들이 너무 좋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제가 좋아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순환 경제, 자원 순환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순환 경제도 너무 좋고.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 탄소 중립은 시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어떻게든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산화탄소라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배출하게 되면 대기 중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 농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줄이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갖거나 네. 아니면 제품도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뭐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오래 쓰거나 나눠 쓰거나 바꿔 쓰거나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이 중요하고 그것들을 이제 세계 정부들은 아까 몇 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룬다고 했죠. 기억하시죠? 그럼요. 네. 예, 2050년입니다. 네. 2050년. 2050년까지 저희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소 중립을 하지 않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온 상승이 가파르게 상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온이 상승되면 이 문제는요. 지금까지 배출돼 있던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는 것도 그렇지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활동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지구가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됩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아파서? 네, 아파서 지구가 아파서. 그렇죠. 아파서 그런데 아마 영구 동토층이라고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영하의 기온으로 2년 이상 지속된 토양들, 북극의 지방 같은 토양들이에요. 네. 사실 근데 이 안에는 예전에 보시면 우리 지구는 아주 수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생물들이 나무들이 자라고 낙엽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이 땅에 떨어져서 고압과 고온의 환경에 맞이하면 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석탄이고 석유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이 땅 속엔 다 있는데요. 이 땅들이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땅들이 녹기 시작하면 그 땅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들이 대기 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온도가 상승을 하면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도 지구가 더 이상 그걸 참지 못하고요. 동토층에서 영구 동토층이라는 곳에 이산화탄소가 배출하게 돼요. 그럼 그거를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되도록 1.5도씨로 줄이고
저희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막기 위해서 탄소 중립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한 중고등학교 내용이었고, 제가 이제 지구가 아파요라는 건 이제 초등학생 밑으로 이렇게 친구들이 쉽게 이야기를 한 맞습니다. 겁니다. 네, 지구 아픈 거잖아요. 지구 그렇죠, 아픈 결과적으로. 거예요. 네. 엄청 아파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퀴즈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뭐 아직까지도 정답을 한 번도 맞추지 못하신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당첨자와 선물 받으시는 방법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가 나가고 있죠. 울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8회 청소년 기후변화 토크 콘서트 함께 했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두 분 어떠셨는지 먼저 우리 변희연 대표님부터 네. 아, 어떠셨어요? 우리 청소년 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네. 특히나 이제 제가 패널로 참석하긴 했지만 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로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요. 오늘 네. 본인의 분량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괜찮다고 아. 생각하세요? 네, 좀 아쉽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아쉽습니다. 네, 뭐 내년도 있고요. 네, 앞으로 더 멋진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우리 위원님, 위원님 어떠셨습니까?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MC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즐거웠고요. 또 대표님도 좋은 이야기, 좋은 활동 하시는 거 들어서 너무 좋았고, 또 청소년분들이 지금 온라인이 안 보여서 사실 오프라인 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 욕심이고 다른 많은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전 드리고 싶은 게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러니까 앞으로의 2년 동안에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지만 10년 뒤에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사실 빌 게이츠가 기후재앙이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좀 우리가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청소년들도 지금 당장 뭐 오늘 하루 공부 안 하면 어때? 그리고 기후변화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데 실천 안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10년 뒤에 어떤 변화가 올지, 지금 당장 청소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얼마나 충실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10년 후에 그 맑은 지구, 건강한 지구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함께해 주신 두 분, 김희종 연구위원님, 변희연 대표님 두 분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울산광역시와 울산기후환경네트워크가 마련한 제8회 청소년 기후변화 토크 콘서트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뭐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 알쏭달쏭해서 몰랐던 것, 헷갈렸던 것들을 조금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시간에서 마련을 했고요. 탄소 중립, 자원순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